안녕하십니까. 오늘 21강이죠. 창업하고 나서 이제 경사 운영되면서 급여를 지급해야 되고, 인건비 시공을 해야 되고, 4대 보험도 부담해야 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금가금 같은 것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업에. 자, 사업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이제 이 총 매출액이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면,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할 수 있는데, 변동비야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되는 거니까 재료가 필요한 날은 사러 가고 필요하지 않은 날은 이제 소득 고객이 없으면 안 사러가 됩니다. 통제를 가능한 돈이. 그러나 고정비는 늘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밤이 되든 밤에 잠잘 때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쉬는 날도 나가는 것이죠. 이게 통제 불가능한 비용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요리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직원들, 뭐 주방장이나 누구 인건비야 뭐 자기가 다 책임지고 한다고 치고, 또 그 사람들이 행복해야 좋은 맛있는 물건 요리가 나와서 더 좋겠지만, 이 임대료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주인이 임대보증 뭐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민원의 문제가 제기되고, 어떤 또 이 길은 이제 갑자기 임대료를 많이 올려버리면 이제 1년 있다가 다들 빠져나와 썰렁해져서 다시 임대료를 낮춰서 다시 끌어들이고 뭐 이런 이제 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합리성의 부족의 문제예요.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그 회사, 가게의 수익과 비용에 잘 맞춰서 이걸 하면 되는데, 자기 욕심만 채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도 자기 욕심만의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연구해 봐야 되는데, 이건 제가 우리 안세 재경 저널에 2017년, 18년 연속으로 넣는 주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계속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 실제적 그 계산이 궁금해지는 것이니까, 이 회계혁명 책에도 제가 72페이지에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보고, 그걸 제가 집판 요약한 상태로 푼다면, 자, 급여에 대해서, 특히 급여는 이제 이 통제 불가능한 고정비죠, 고정비. 물론 변동급여도 있긴 있죠. 알바 수당이나 뭐 이런 거. 그러나 이제 알바 말고 핵심 요원은 고정급여,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고정급여에 부과된 각종 4대 보험. 국민연금은 이제 그분의 미래를 위한 저축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건보료는 이게 젊을 때는 이게 거의 병원에 갈 일이 없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니까.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의료비를 쓰게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시간의 미스매치, 세대 내 갈등 요인이 되는 게 이제 건보료예요. 건보료가 이제 상당히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건보 지점이 점점 막 바닥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점점 더 뭐 10%대 살지도 몰라요. 사회보장, 그러니까 월급에 한 뭐 20, 30%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도 있고, 다 합하면 한 2% 정도 돼요. 1.5%. 사업소득세 0.5% 붙고, 또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이라고 해서 이걸 합하면 이제, 이게 이제 장애인 고용 촉진이 이제 일정한 뭐 명수가 200~300명 이상 되는 회사한테는 1% 내지 2%를 꼭 써야 되는 이제 부과가 있는데, 그 기능이나 사람이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못 쓴 경우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부담금을 고지한 대로 내게 되는데, 이런 걸 다 합하면 결국 어떤 직원의 총 급여액의 20% 정도를 여러분들은 부담을 생각해야 되겠다. 20%. 20%가 이제 100을 주고 싶으면 20% 뺀 나머지 80을 줘야만 그 급여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 원천세까지 생각했을 때의 부담 확률을 예시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게 잡읍시다. 어떤 개인 사업자의 총 순이익이 5천인데 그 중에서 직원 한 명 연봉이 3천 내다. 이럴 때 이제 이것이 자신의 그 부담과 자신의 종합소득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보죠. 자, 저렇게 증명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근로소 3천만 원에 대한 연봉에 대해서는 거의 근로소득세가 뭐 20만 원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실제는 이 4대 보험료 20%가 많이 붙어서 600만 원이 나가는 경우가 생기죠. 이 적격 증빙 처리를 안 하면 이제 자기의 종합소득세로 3천만 원 정도 되고, 뭐 하면 이것저것 비용 처리해도 종합소득세로는 금액이 꽤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근로소득 공제나 기타 여러 가지 공제가 있지만, 증빙 처리 안 하는 경우는 총 매출액에서 기타 인건비 빼고 기타 비용 빼고 3천만 원 이익이 났을 때 이거를 자기의 증빙 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는 자신의 소득으로 합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의 소득으로 합산되면 3천만 원 급에 대한 한계 세율은 한 24%쯤 되니까 72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더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720만 원 종합수로를 낼래? 600만 원의 공과금을 낼래? 그 차이가 이제 120만 원이 더 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제대로 하게 되면 사대보험 부담도 혜택 받고, 처리를 안 하면 자신이 종합소득세를 720만 원 더 내는 대신에 그 개인, 그 직원은 사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생각해서 이 직원 처리에 따른 공과금과 자신한테 부담되는 종합소득세 이 관계를 항상 따져보면서 그 고정비에 대한 통제를 생각해야지, 그거 없이 했다가는 괜히 증빙 없이 대견이 자기 생만 부리고 또 증빙을 잘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적법한 사람한테 제대로 된 인건비를 주면서 제대로 처리할 때 여러분들은 합법적 공과금이나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박윤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